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무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어느 때보다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고 지역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상주 시내 중심지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청사 건립이 웬 말이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과 신청사 건립 결정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주 시내의 어려움이나 시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일정 부분은 헤쳐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추진도 우리 상주시가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 일신을 통해서 상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과제의 하나로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신청사 추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선 8기 9대 시장인 강영석 시장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그 이후에부터 민선 1기 시장님 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 번의 추진과 세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지나온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립 시도가 있었고 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멈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것을 다시 저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1,316억 원이 적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세 번의 시도 후에 좌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염원이 더 컸기 때문에 2018년, 19년 그 연간에 850억 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하는 데 있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의를 받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었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시민들께서 동의하는 일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다시 토론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도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청사를 짓고 해서 또 외곽으로 어디에 시청 청사를 잘 지어서 도시 확장을 막게 했다면은 지금은 청사를 지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청사를 지을 시기가 딱 되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본청 청사 35년 되었고 의회 청사 40년이 되었습니다. 본청 청사나 의회 청사 지금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어서 2035년까지 내진 보강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도 내진 보강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더 늦어지면 이것 또한 공사비가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시청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급기야 금년에 두 개가가 외곽에 나가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온천 청사가 넓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온천 청사 면적당 1인당 공무원이 차지하는 그 면적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요, 23개 시군 중에서 상주시가 네 번째로 협소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현재 상황이나 미래의 시대상이 요구하는 협치의 공간으로서 시청의 성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민선 7기 8대 시장일 때 2021년도에 2040 상주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곳에 그 계획에 상주시청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계획을 포함을 시켰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정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 건립의 필요성을 저는 제기를 했고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시장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10만 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9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한 정책 없이 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인구를, 상주가 목표 인구를 어느 선으로 잡고 앞으로 상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우리 책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 공무원을 왜 자꾸 늘리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만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00년 대비해가지고 2020 금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상주시의 공무원 정원이 197명이 사실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 상주시 인구는 12만 4,600여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9만 5천 명, 9만 5천 명도 지금 무너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주시에 금년도 총액 인건비를 얼마를 써라 이렇게 정해주는 범위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주시의 공무원 인구가 인근 김천이나 또 규모가 비슷한 영주나 영천보다 많은 이유는 행정구역이 넓고 읍면동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영천이나 영주보다 우리 시가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읍면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주가 경북에서 면적 기준으로는 안동, 경주 다음으로 넓고 또 읍면동 수로는 포항, 구미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우리 상주시의 보건치소나 보건진료소 숫자가 도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 대비해가지고 상주시에 공무원 수가 많다고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구조조정할 권한이 시장에게 있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저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신다면 시민들께서 단순히 상주시가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오해는 저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도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보면 사실은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상주시가 쓸데없이 공무원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하신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성주 비전 2040 종합계획 중기 지방재정계 어떤 의회 간담회로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검명도 순회도 하시고 시정연설도 하시고 신년사도 하시고 다니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인식이나 세감 온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여전히 모르시고 또 관심이 대단히 높으신 분은 관심이 높은데 이것이 참 현실이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상주시가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했으면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공감을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민들께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의 기능과 행정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다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예.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것들 지금 신축하고 소방서도 이전을 하였죠. 이전 예정입니다. 곧 이전할 것입니다. 이전할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해 지금 상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 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동도 많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러한 시점에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신청사 반대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여론이 많습니다. 부족했다는 여론이. 시장님께서 지역 발전성, 경제성을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시정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도시 경영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제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대를 되돌려 가지고 상주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재배치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저는 상주 시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도심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적어도 북천이나 병성천이나 개운천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 가지고 외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극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청 이전 신축을 생각을 하면서 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시민들 판단에 의해서 이 시청을 시 외곽으로 옮기자는 결정이 나온다면은 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런 염려를 대단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부의 시민들께서는 다른 지역을 선호한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 공동화라든지 중심지 황폐화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도심 기능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의 상주 시내도 지키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가지고 있는 그런 좀 외곽하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청이 시 외곽으로 멀리 나가게 된다면 시청 이 주변이 황폐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그 주변에 새로운 SOC 시설부터 해가지고 도시 기반 시설이 건설이 되려면 엄청난 부담과 함께 그것 또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청이 지금 현재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청 주변을 해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조만간 이것이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의 협력하에 상주 시내의 학교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이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부형이나 학부모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학생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청 주변에 있는 상주 여중이라든지 상주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상위 학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은 이것이 통폐합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초읽기에 저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과 이것이 몇 년 뒤에 벌어질 상황이라면은 이 주변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이것이 저는 고민거리고 현재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하고 있는 도심 재구조화 사업에 지금 공모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도심 안에 복합 고밀 개발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실제로 추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심 안으로 접목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도시 경제를 살리는데 개량화된 지표로서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은 어떤 큰 틀에서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심을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시정의 방침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중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1,500여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순간적으로라도 저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저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이 현재 자리에서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한 300m 못 되는 거리로 이동을 하지만은 이 기관이 움직임으로써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재정을 풀어서도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건설 경기부터 해서 도심 위치 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수반 효과가 저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청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원도심 재구조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학교를 이용해가지고 공공기관을 불러들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아파트를 시 외곽에서 짓자고 하는 그런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으면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주의 인구들이 외곽으로 또 분산되게 되면은 상주 원도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상주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다가 주택을 개발하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다시 새로운 상주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많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처음 들어본다는 시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연단위로 가면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공고가 좀 모자랐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불만의 목소리는 지금 상주를 아주 뜨겁게 만들고 있고요. 시민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였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선거 후보자의 어떤 지지도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읍면동별로 인구 수에 비례한 표본 수를 배정을 하고 선착순으로 조사를 받는 뭐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과연 표본으로서의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시민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론조사를 뭐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의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추진위원회에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고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도 크게 표본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표본수가 1000표본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표본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야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의 표본수가 1000표본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표본수를 1000표본을 하거나 2000표본을 하거나 그거는 별반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물론 생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흐름에는 읍면동별로 여론조사가 조기에 마감되었는 데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조기에 마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주시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주시가 네 번째 이렇게 시청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주시가 시청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직선거를 해도 투표 시간 6시 되면은 아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나와서 줄을 서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다가 보니까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후보지가 서로 경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몇 개 지역은 그 많은 조기에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가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예.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면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예. 공정한 후지 선정을 위해서 뭐 설문조사 50%,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10%를 예.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개하실 것이면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하기에는 뭐 좀 그 자료를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마치 예,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의회의 선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구수가 적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 전수하고 난 이후에는 민간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민간추진위원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또 추진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 청사나 의회 청사가 35년, 40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불편한 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청사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 그리고 민원 업무 보시는 시민들도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죠. 예. 하지만 현 청사 내에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사실은 최대한 이런저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사가 진행이 잘 되어서 이 전정이 난 뒤에 현 청사 부지에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중에 그런 안도 안중에 있다고 들어있다. 다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들 안중에 들어있다. 예. 그렇게 하셨을 때 현 청사 부지에 주상 복합 아파트를 9층이나 10층이나 15층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법리에 맞춰서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 위치에 바꾸지 않고 현 청사를 짓는다면은 매입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비용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좋은 점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 예정지 부지가 약 45%가 공유지고 55%가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5% 사유지를 매입하면은 그것 또한 상주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현 청사 부지는 다른 데에 매각을 한다면은, 이 이후에 매각을 한다면 그때 가면은 토지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상주시의 세입으로 수입으로 들어온다면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데 매입 부지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면 결국은 상주시의 재산상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 청사 부지에다가 고청화를 해가지고 짓는다면은 청사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청사 신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청사를 9층, 10층 이렇게 고층으로 짓게 된다면은 건축 비용 분명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 부지가 좁기 때문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지하 2층, 3층까지 들어간다면은 상대적으로 공사 비용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은 현 청사 부지하고 이전하는 부지하고의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님 생각은 그러하시단 말이죠. 예. 네, 그럼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도에 맞게 통합정사 건립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시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도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을 추진한 몇 개의 시 공구의 데이터를 한번 보았습니다. 예. 비용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동성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발주가 3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고, 건립 여부가 역시 불투명해 있습니다. 양시는 역시 총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신축 계획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또 비용 상승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세대 간의 소송 때문에 공사 중단되고, 신청사 건립 기금이 1,316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상승한다. 앞으로 8년 계획에 10여 년, 제 생각에는 10여 년이 훨씬 넘어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될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재정투용자 심사 중에 보통 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도 경제적 여건을 리모델링해서 써라, 검토해라 라는 내용이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1316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향후 물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제 생각에는 권 의원의 생각은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님. 이렇게 대한 재원이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그리고 답변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대단히 많이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최근에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업비 조정이 사실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1,50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것 또한 현재의 그러한 기준들을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건설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500억을 추정한 것도 현재의 그런 표준 사업비 판단 기준에 의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재정증자 심사라든지 재정증자 심사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도 이 공무상 시력에 의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2, 3년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건립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보다는 분명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매년 세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다른 사업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나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몇 년 후에 이러한 지금 오늘 시청 후보지가 이전 후보지가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 심사라든지 투용자 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예측모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시청 청사 권리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단체에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과 같은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 가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다시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론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시민들 여론이 분열되는 것 이외에 시민들이 반통합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겠죠? 예. 네.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갈등 해소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우리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 상황을 우려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찌든지 지역이 안정되게 시민이 화합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청 청사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설득을 또 해나갈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 시청 청사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청사에서 이전하는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시민들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거기까지 옮기는데 안 돼 옮기나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설명과 이해를 하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금이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몇 년에 걸쳐가지고 상주시 해출 예산에 엄청나게 부담을 줘가지고 시청 청사를 건립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장장 2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기금 적립할 때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회 의원님들 심의는 시민들의 심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와 계십니다만은 매년 기금을 적립할 때 시민들께서도 방청을 하시면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지금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은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짓는데 이전지가 거기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된 것은 결국은 그것도 시민들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그 가까운 자리로 그래도 다수가 이전하자고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멀리 저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옮겨서 인천시나 문경시가 시청을 이전해가지고 시청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이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가까운 곳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그런 두 가지 문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예산의 낭비, 그리고 부지 분쟁도 시민들의 다수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저도 한 시민이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의원으로서의 생각 여러 가지들이 입장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사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우리 시 참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는 목소리를 뭉치기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로 상주시 전체가 분열되고 나라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미래로 이렇게 시장님이 필두로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하나로 되어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참 어려운 직면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도 책임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의원인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은 이어갈 것이고, 의장님께 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봐서 그 할애를 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짓는 것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도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무언가가 의구심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천천히 제가 질문을 마칠 때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립적인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기관단체 누군가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론조사를 제3의 단체에서 한다면 시장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했는 결정에 대해서 반영해서 결정을 수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론조사 했는 예를 들어서 어디 시민단체든지 어디 언론사든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 여론조사는 시청을 짓지 말아라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으니 시청 있는 거 처리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라고 해서 외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지금까지 했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진행되어 왔는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당시가 그렇게 된다면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책임자로서 그거에서 yes, no로 답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의 제 소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혹이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을 잠재우기를 위한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 생각을, 상이한 생각을 함께 만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3의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하신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온 결과값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 공통사항이나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주시청 신청사 추진은 우리 상주시와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염원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민선 8기 부대시장으로서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청사 신축 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청사 신축을 하자. 그것이 20년 전에는 통합청사였고 지금은 이전에서 신축을 하더라도 청사 짓는 거에 대한 의견은 이미 과거에 다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민선 8기 부대시장이 추진하는 방법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좀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탈법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이해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상주시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청사 신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신축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주시도 여러 가지 일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상주시가 20년 뒤에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년 뒤에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자학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동아일보가 1월 1일자로 신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한 2090년 되면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상주시가 2090년경에 가면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산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전망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파도는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면은 숙명처럼 앉아서 기다릴 것입니까? 그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사를 짓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도전이고 상주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시가 현재 이 청사만 짓고 이것을 가지고 상주의 주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으로 재임한 지 3년 한 2개월쯤 지났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주에 지금 동력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13건에 한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고요. 금년에도 골프장 짓고 그 염원하는 호텔 짓기 위한 투자 유치도 1,200억을 했고 외답공단에도 아바코라는 2차전지 회사가 300억을 투자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세비캠이라는 2차전지 회사가 500억을 또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성에는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만들기 위해서 60만 평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힘에는 역부족이긴 하지만은 2차전지 특화단지 만들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일 안 한다고 맨날 지탄받던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1년 전부터 그 계획을 만들고 해서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단지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상주시가 포항시, 울산시, 군산시, 청주시하고
5개 도시가 한 무대에 서서 경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주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멸된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멸되면은 우리 세대에서 소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선조들이 물려준 이 상주를 우리도 어떻게든지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각오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가보자 하는 뜻이 맞다면은 서로 양보하고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전체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큰 판단을 내리시지만 시민들의 몫에 달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자 적어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의회, 시민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모습으로 뻗어나야만이 우리 상주시는 이대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저력 있는 역사를 지닌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민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을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나갈까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